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노년의 숨은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Success Aging. 네, 이 책에 오늘 주제인 노년의 숨은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내용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요,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분인데, 이 책의 전작으로 나온 책이 있죠. 바로 이제 정리하는 뇌입니다. 네, 이 책도 국내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것을 창시한 인지과학계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책의 저자에 보면 이번 소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지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미네르바 스쿨에서 예술과 인문학 초대 학장을 맡고 있으며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신경과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 아래 보면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과학, 심리학,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뇌와 노후의 관계를 푸는 데 집중한 그는 Success Aging에서 이 책입니다. 60세 이상은 유아기나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발달 단계임을 강조한다. 특히 인생 산막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무시키고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사회에서 노년을 계획하는 방식의 혁명적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좋았던 점은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공, 돈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 이제 건강.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더 능동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 읽어본 바로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확실히 노인은 젊은이보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쌓아온 정보를 직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고 수십 년간 실수를 저지르면서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80에서 90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활에서 멀어지고 질병에 갇혀서 사회에서 고립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주냐 하면요, 본인이 적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노년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 인생 말년을 꽃피우는 시기, 젊었던 시절을 뒤쫓는 대신 세월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활의 시기로 보는 시각을 논하고자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 총 3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 내용은 끊임없이 발달하는 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발달하는 뇌.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나이가 이제 들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이제 우리의 선택에서, 그러니까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 후반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먹는 거, 둘째, 운동, 세 번째, 수면, 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해서, 여기서는 더 오래 살기 위해, 또 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 또 인생 최고의 날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더 활기차고 더 능동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층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친절하게 이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말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달갑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획득한 지혜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한물간 늙은이가 아니라 인기 많은 친구가 될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삶이 끝나는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잘 살았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선행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모두에게 자극을 주려고 한다. 앞으로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인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당신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것이다. 제가 이 두 가지가 딱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딱 이 두 가지가 이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개인으로나 공동체 일원으로나 각자 하나의 사회로서 노화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목표거든요. 이 목표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 책의 앞부분에 아주 그냥 놀라운 글이 있는데요. 어떤 연령대에도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허리케인 호킨스라는 여성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인이고 은퇴한 이제 교사인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제 도전을 해 갑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는 이분이 호킨스라는 할머니신데 이분은 이제 교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평범한 삶이었는데 이분의 인생 후반전이 은퇴 후의 삶이 너무나 혁명적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분이 이제 75세 때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이클을. 그래서 미국 시니어 올림픽에서 사이클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75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분이 100세에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100세에. 정말 놀랍죠? 100세에 처음으로 달리기를 이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101살에요. 미국 시니어 올림픽 단거리 100에 출전해서 100세 이상 여성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네. 자,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체형을 유지하고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잠을 잘 자고 운동과 훈련을 계속하는 것.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 당연한 것을 이 할머니는 꾸준하게 생활 속에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02세에는요, 60m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요. 또 103세, 그 다음에는 50m, 100m 부분에서 이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게 이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 타고난 능력, 어마어마한 연습이 아니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자 성어인데요. 일체유심조. 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 즉 또 내가 마음먹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 할머니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라는 것들. 그래서 그 힘이, 그 마음이, 그 삶의 태도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할머니처럼 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20대 청년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합니다. 저도 이 할머니를 보면서 100세 때 나도 한번 달리기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이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60세인 사람들이 예전에는 40세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80대인 사람이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 100명 중 8명이 80대다. 세계 최고 초밥 요리사로 평가받는 93세 오노 지로는 여전히
도쿄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세계 최정상급 초밥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88세 리타 모레노는 3년에 걸친 히트 드라마 원데이 애더 타임에서 녹화를 얼마 전에 마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노인이 되면서 가장 두려워한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의 3대 걱정 두려움. 첫 번째는요, 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예측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노년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그 부자들을 많이 상담해 보는데 재산이 100억, 200억 되는데 그렇게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할 게 없으신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년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 아시죠? 김형석 교수님. 올해 아마 100살인가 101살 되셨을 거예요. 자, 이분은 아직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수영을 하고요. 또 이동 시에는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TV에 나온 걸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앉아 계시라고 하면서 100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50분 정도는 걷고 또 산책과 사색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강연을 100회 이상 하신다고 해요. 엄청나게 건강하신 거죠. 자,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했게요?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성한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노년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에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건데요. 취업 상태와 생존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생존율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생존율이 91%인데 반해 일을 하는 노인은 무려 98%.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일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많은 분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죠. 사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자, 이게 보시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50대 이후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일 것 같아요? 네,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계속 하게 되면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삶의 행복과 바로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중장년,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면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상이 어떤 효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명상도 피로와 불안을 줄여주고요. 공간 시각 처리, 작업 기억, 집행 기능을 향상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혜택은 명상 수련을 멈춘 뒤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명상자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과제를 한 이후에 비교적 낮은 코르티솔 수치를 나타내며 명상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염증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혜택은 마음 챙긴 수련을 시작한 지 4주 정도 후부터 나타난다고 해요. 그 오랜 동안 명상을 실시한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8시간 명상을 한 후에 염증 유전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자, 만약에 이런 감소가 평생 유지된다면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암 등 발병 전조로 만성 경도 염증을 나타내는 질병과 맞서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명상은 우리한테 큰 이제 도움을 줍니다.
네, 저도 명상을 통해서 제3, 제1에 대해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오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오면 따뜻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10분 정도 명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참 정리가 돼서 그 위에 일을 할 때 집중도 잘 되고 업무 효과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호흡 명상도 한 짧게는 1분에서 3분 정도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호흡 명상을 또 통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또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명상 참 힘들죠. 저도 처음에 이 명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책을 봐도 명상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 2권을 읽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명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해서 제 생활의 습관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책 궁금하시죠? 책 2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은요, 생활 속의 명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요,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입니다. 숨. 네, 제가 한 1분 내지 3분 중간중간 이 호흡 명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효과가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개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Success Aging,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하고 또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3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예요. 자, 2부는 이 책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어떻게 중장년, 노후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